이지스 전자차트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기 청구 이외에 할 수 있는 네 가지 청구 중에서 세 번째 보안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청구의 분류로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시간에 추가 청구와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재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보안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보안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안 청구는 심사 불능 처리된 진로 내역을 불능 사유를 보완해서 재청구하는 경우로서 접수증 통보서 수신 후 보안 청구 집계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게 정기 청구와 마찬가지로 진료일부터 3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청구는 아마 보시면 사유가 명확하고 또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막상 보안 청구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신청 방법은 이제 접수증 및 통보서 수신과 접수증 및 통보서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안 청구를 확인하는 순간 이미 요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 보안 청구를 확인하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 통보서를 확인해야 이 보안 청구 여부 대상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보안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수신과 변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 청구서를 어떻게 그 보안 청구하는 시점에 이게 먼저 선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매뉴얼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모든 그 요거에 대한 안내 또는 이제 담당자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보안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요 세 번째 단계부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청구, 그 다음에 불능사유 수정, 그 다음 보안 청구 자료 생성 및 청구, 요 순서대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청구를 할 때는 이미 사유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수신과 변화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에 써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할 그 내역들이 수신부터 이제 그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요. 이 부분을 먼저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고 하면, 설명하기 직전에 이걸 보여드리면 조금 헛갈릴 것 같아서 먼저 일단 보안 청구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실 내용은 통보서를 들어가서, 항상 요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고 먼저 보안 청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먼저는 이 통보서 수신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통보서를 키신 다음에 해당되는 월에 이 접수증과 그 다음에 심결 통보서, 그거를 꼭 수신을 해야 모든 뭐 이의 신청이든 보안 청구든 이런 것들 통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꼭 수신을 내려주시고, 그냥 미리 선행되어 있던 건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또 이 작업이 바로 통보서 수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된 것을 이제 전자차트의 레이아웃에 그 맞게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그 텍스트 파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맞춰서 각각 항목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통보서 변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구에 보시면 여기 수신 내역 변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파일 검색 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처리했던 수신했던 항목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 변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 신결 통보서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했을 때 해당 그 심사 화면이 이렇게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보안 청구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 불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사 불능된 것에 대해서
보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파일 변환까지는 끝났고, 그래서 여기서 보완 청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청구서 번호 클릭했죠. 그 다음에 심사불능 내역 확인했고, 이게 왜 심사불능이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보완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 심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격이 일시적으로 좀 변환이 됐다라든가, 혹은 어떤 뭐 산정특례 관련해서 뭐 빠졌다라든가 또는 추가됐다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정 내역 기재가 좀 이상하다라든가, 또는 아예 그 심사불능이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 건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불능된 처리는 사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보완 청구를 해야 될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4월 뭐 예를 들어서 10일 날 만성질환 관련 교육상담료를 청구했다면 사실은 실시한 날짜가 8일인가 9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날짜가 안 맞아서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보완 청구를 한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보완 청구라고 할지라도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죠? 누락 청구?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완 청구를 안 하고 누락 청구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반드시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심평원하고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사실 청구를 다시 하겠죠. 자,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그 3번부터 보완 청구하는 방법이고요. 요 보완 청구 요거 버튼이죠. 이렇게 갖다 대면 하얀색으로 회색으로 바뀌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보완 청구 자료 생성이라고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큼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나와 있다. 모든 세 사람을 다 보완 청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통화를 해보고 보완 청구 사유가 되는 환자들 여기서 제대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뺄 분들은 빼고, 3명 중에 2사람만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3개가 있다면 3개 컬럼 중 2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 요 선택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완 청구를 제외하는 부분들은 꼭 빼주세요. 5건 보완 청구권이 떴다고 해서 5건 모두 보완 청구를 해야 될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완 청구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넣을 건지 뺄 건지 결정을 해서 이걸 근거로 보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번호하고 통보 일자도 심사 차수, 그러니까 언제 청구한 건지 청구 연월을 기준으로 진료 연월이 아니라 청구 연월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나중에 보완 청구 클릭을 하시면 돼요. 누를게요. 이 환자에 대해서,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보완 청구 명세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자료를 생성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완 청구 자료 생성 완료라고 뜰 겁니다. 여기서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창을 닫아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보험신결 통보서에서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완 청구 환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메뉴는 바로 여기 보험 청구 내역 집계 있죠. 청구에서 바로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보험보호 청구 내역 집계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날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화면을 키시면 2020년 7월 전체로 되어 있고 청구 구분은 정상 청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료 연월을 보완 청구할 그 진료했던 월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인지 보호인지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보완 청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보완 추가 청구 대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어차피 이거를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보완 청구 집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차트에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외래 차트를 창을 누르고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환자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이지스에서는 항상 연계성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 환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이 환자의 외래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격조회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들 수정해야 되는 거죠. 차트에서 먼저 그 심산 담당자를 통해서 보완 청구할 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격조회가 문제인지 또는 상병이 문제인지 특정 기호가 문제인지 또는 특정 내역 기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처방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차트 레벨에서 먼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으로 보험보호 청구 내역에서 파란색으로 보완 청구 대상인 환자를 더블 클릭해서 차트로 넘어가신 다음에 먼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건이면 5건 모두 차트에 들어가서 먼저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청구 집계라는 겁니다. 이 집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보완 청구 위에 뜨겠죠. 요거는 제가 미리 예제로 만든 거니까 삭제를 할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을 누르고 이 환자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된 부분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건을 보완 청구하려고 했지만 차트를 리뷰해 보니까 빼야 되겠다라면 이 체크는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체크된 것들은 진짜 보완 청구 직계로 되는 거니까 좀 전에 보험 신결 통보에서 보완 청구를 잡았던 그 환자 케이스가 5명일지라도 보험 청구 집계 내역에서 이 케이스가 4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는 5명을 보완 청구하려고 잡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빼야 될 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최종 처리합니다. 체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완 청구할 사람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차트를 수정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체크된 걸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보완 청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여기서 보완 청구 집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집계를 누르시면 우리가 이 위쪽으로 상단에 아까 그 청구 부분에 보셨지만 보완 청구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잡히거든요. 전체 건수 청구건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일하겠죠. 청구하는 거랑. 그래서 보완 청구하는 것을 변환을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상 청구든 뭐 이의 신청이든 보완 청구든 뭐 누락 청구든 간에 데이터 변환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오류 점검과 변환 송신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게 되겠죠. 변환 쓰지 마시고요. 일단 오류 점검이나 변환 송신을 누르세요. 그래서 오류 점검과 이 변환 송신의 차이는 뭐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사실 오류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변환 송신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류 점검을 하고 변환까지 해서 사실 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이 청구에서 이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제를 일단 할게요. 그래서 변환 송신을 하게 되면 사실 되돌릴 수 없다. 바로 청구돼 버린다. 그래서 뭐 전문가 엑스퍼트 모드라고 할까요? 이거는 한 번 더 걸르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심평원에 전화해서 사유를 사유 기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 통보서 다시 보내겠다라고 철회해 달라고 반송이라고 하죠. 반송 처리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또 서류를 해서 팩스로 보내야 돼요. 불편하죠. 오류 점검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오류 점검까지 하고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요. 청구 리스트에.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 번 더 청구를 할지 말지를 마음 먹거나 또는 삭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짓을 설명할 때 청구하는 방법은 늘 이 오류 점검을 누르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마 그 콜센터나 또는 사용자 설명할 때 변환 송신을 많이 쓰는 걸로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느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류 점검이 어떤 건지 변환 송신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리하긴 변환 송신이 좋지만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반송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심평을
통해서 다시 반송을 해야 된다. 불편하다라는 거. 오류 점검은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 가셔서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어느 게 옳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송신하는 마당에 굳이 뭐 오류 점검을 하고 다시 송신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그 변환 송신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원칙은 사실 오류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이 차트에서 확인하는 걸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변환 송신은 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보여드릴 게 없고, 그래서 오류 점검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변환 송신을 눌렀다 그러면 제가 뒷부분에 설명할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냥 오류 점검을 하실 분들만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오류 점검을 누르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정상 청구나 이전에 했던 이의 신청 또는 추가 청구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변환 과정하고 그 다음에 오류 점검 과정이 끝나고요. 여기 자동으로 점검되는 화면이 잠깐 작동했죠. 한 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누르셔야 돼요. 그냥은 바로 안 보이죠. 이래서 아마 청구를 안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 바로 세 번째 메뉴를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검색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는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청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완 청구권이 뜨고, 이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구를 눌러야 되지만 사실 이 예제로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불능 처리가 된 사유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날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완 청구할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구를 누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여기 청구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뜨죠. 비밀번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주셔야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제가 마무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체크하시고 청구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보완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신청 방법에 따라서 쭉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 청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 앞단의 부분들은 이미 해결이 됐을 거예요. 수신하고 변환하는 부분. 그래서 이 심사 통보서를 여셔서 보완 청구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 통보서에서 이 부분은 파일 변환하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다 했죠. 요 당월 심결 통보서를 여셔서 해당 청구번호를 클릭하시고 보완 청구를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완 청구를 누르시면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대상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셀렉트를 합니다. 1차 셀렉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완 청구할 환자들을 1차로 선택을 누르셔서 셀렉트를 하시고, 보완 청구 안 할 분들은 빼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 통보서 화면으로 가셔서 보완 청구 환자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해당 진료연월이라고 청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보호인지 보험인지를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해당 보험 유형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실 때 보완 청구, 청구 구분에서 보완 청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파랗게 뜬 화면에 보완 청구 대상이라고 한 환자들을 더블 클릭해서 외래 진료창으로 각각 이동하셔서 보완 청구의 사유대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거나 혹은 모르면 심평원에 전화를 해서 보완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 또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차트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불능 처리된 환자의 정보 수정을 외래 화면과 바로 연동이 돼서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험 자격이라든가 상병, 처방, 특정 내역 등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완료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보완 청구할 환자를 2차로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뺄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체크된 사람들만 보완 청구 집계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보완 청구 집계를
누르시면 집계가 되어서 상단에 이렇게 보안 청구 리스트가 뜨겠죠. 여기서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누르면 오류 점검과 변환 송신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시는데 2번을 하셔도 되고 1번을 하셔도 된다. 다만 차이점은 분명히 알자. 그래서 오류 점검을 누르시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 후에 별도의 송신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심평원의 도움 없이 송신 전에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2번 변환 송신을 선택한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 필요 없이 송신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편리해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 없는 건데, 반면에 단점은 이거를 다시 취소할 방법이 없어서 심평원에다가 반송 사유를 팩스로 보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집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과정이 좀 까다롭죠. 귀찮고. 그래서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변환 송신을 했으면 끝났다고 했는데 오류 점검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화면에서 검색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안 청구 뜬 걸 확인하시고 요거를 체크를 해서 청구 누르시고 인증서가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 넣고 청구 확인을 누르시면 보안 청구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보안 청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은 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그래서 원청구 기한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청구 불능 원인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원인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거나 또는 이게 확인이 필요하면 심평원의 심사 담당자한테까지도 확인을 꼭 하시고, 그래서 관련 사항을 차트에 미리 수정을 한 다음에 집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집계 전에 반드시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 다음에 보안 청구 집계를 해주세요. 이건 원청구 때도 마찬가지죠. 집계를 해놓고 차트를 수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삭감이 됐다, 또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꼭 그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청구 자체가 청구 사항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청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 청구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안 청구 대상이 아니니까 선택해서 1차든 2차든 마지막 파이널에서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보안 청구 대상인 경우에만 보안 청구를 하고, 실제로 보안 청구를 하라고 한 환자가 10명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 일부는 잘못 청구되거나 이의 신청 또는 이의 신청으로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냥 누락 청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청구 대상이 되거나 또는 아예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 심사 불능의 의미와 보안 청구를 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보안 청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불능된 건에 대한 보안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누락 청구라고 하는 것들을 할 건데, 이건 뭐 기본 청구 방법하고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네 번째 누락 청구된 부분의 청구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